핫 이슈들의 핵심 질문들을 던져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 이분이시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지난 구정 연휴, 구정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설날 연휴 예.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북한과 미국이 예. 완전히 뭐 서로를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애정을 표시하는 그런 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봤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예. 신년 그 연설이 예. 시정 연설이 지난해하고 이번하고 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그런 비판을 하고 예.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비판 하나도 없었고 예. 오히려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만날 것이고 예. 성과도 있을 거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해하고는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의 거죠.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종전선언 이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 판문점 선언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전에 사실은 이 종전선언을 3자 또는 4자 간에 했어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해를 넘긴 겁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언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별로 실제로 내놓는 건 없이 그렇죠. 생색은 낼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BBC 같은 경우도 이 상징적인 회담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주고받기가 네.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상징적이잖아요. 네. 구체적인 그런 주고받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까지 예. 그랬듯이. 예.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내놓을 카드는 뭐 영변 핵시설, 뭐 동결, 그 다음에 예. 이제 검증받는 것. 또 미사일도 뭐 예. 폐기할 수 있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어찌됐건 뭐 예. 시험 발사장은 좀 이제 폐쇄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 발사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예. 폐쇄하는 것.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북한이 내놓을 것 같고 예.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음번으로 좀 미룰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일단 미래 핵을 좀 차단하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북한이 내놓을 카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 상응해서 이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 카드가 일단 상징적인 조치로 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에 더해서 실질적인. 이제 대북 제재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 예, 그러니까 남북한 지금 철도 어찌됐건 도로 현대화 예. 북한 쪽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예. 이 사업을 이제 재개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뭐 세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허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한두 가지는 허용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신들의 그 분위기로 봐서는 3개 정도를 다 허용을 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 한두 달이 네. 굉장히 중요해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전당대회 하신다는 분들은 굉장히 안 됐다는 생각이 좀 예. 들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진짜 안 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 김용균 씨 같은 경우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특히나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후속 대책을 갖다 급히 이제 마련을 해서 설날 연휴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김용균 씨의 고 김용균 씨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 김용균이 남긴 것. 이 짧은 문장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 김용균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사건의 발단부터 남겨간 것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사고 발생은 지난해 12월 11일 날 네. 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사고를 당했죠. 그 이후에 이제 안전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주를 자꾸 이제 주잖아요. 최근에 이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특히 공기업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 부분도 소홀하고 또 인력도 적은 인력으로 뭐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처리가 됐어요. 맞아요. 지난해 연말에 이제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체는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계속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 원인 규명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유족 측의 이제 요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책을 좀 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전 관련한 이제 진상조사 위원회도 이제 꾸려서 다시 이제 조사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와 관련한 이제 대책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돼 있잖아요. 이분들. 예. 그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일단 뭐 이제 그 직고용은 아니나, 예. 일단 공기업 형태의, 공공기관 형태의 어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일단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예. 그런 정도로까지 일단 논의가 진행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다. 또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됐지만 거기에 보면은 진짜 허울뿐인 그런 네. 문구들만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노동계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네. 당정이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진국이 갖고 있는 특히나 영국 많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 살인법, 기업이 살인을 저지른 거다라는 규정을 하고 거기서 그야말로 망할 때까지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 살인법은 네. 도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아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노동계의 요구들이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내놓은 대책조차도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예. 많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직고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예. 직고용이 아니고 외부에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예. 이게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회사를 하나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예. 결국은 한국서부발전이 그쪽에다 일을 주는,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 구조적으로 이게 완결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예. 불완전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 김영균 씨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떠났는지 오늘의 IQ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58일 만에 장례. 고 김영균 무엇을 남겼나? 자, 그가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지 58일 만에 드디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실 유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는 상징적인 어떤 조치들을 받아냈죠. 법도 통과받았고 네. 후속 조치도 받아냈지만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는 됐다라고까지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뭐 충분한 이런 뭐 그 준비가 네네. 더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설날 연휴 초입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후속 대치가 그냥 급히 급물살을 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장례 지내고 나면 또 기억에서 잊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 자체도 그러니까 사회안전보건법을 이제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김영균법 그것조차도 너무 졸속으로 입법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반성의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예. 긴박했고 빨리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예,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을 좀 거쳐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리고 입법을 했더라면 예. 2단계 조치를 또 내놓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갔겠는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입법 자체가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김영균 씨, 특히 김영균 씨 전 어머님이 굉장히 이번에 큰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국회를 다니시면서 직접 보소도 하시고 예. 그분 노력이 굉장히 저는 그 이번에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반발 정도 진전된 건 분명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가로 또 이제 2단계 대책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한 이제 그런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문제의 핵심을 좀 겉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러면 오늘의 IQ 두 번째 질문에서 아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고 김용균 씨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두의 논의를 한 것처럼 졸속적으로 준비된 건 아니냐. 네. 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바뀌어서 이런가. 이런 문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하나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현장에 지금 네. 분위기를 갖다 좀 짚어보려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데려갑니다. 아, 예, 전화 연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 김용균 씨 장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문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 대표들이 조문하고들 가셨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하고 용균이 동료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조문하고 계십니다. 예. 그동안 장례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에, 민주당과 또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밝혀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 좀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발표 전에 예. 시민대책위가 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결된 형태의 대책이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진상규명 결과도 반영하고 예. 논의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큰 틀에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후속 대책이 일부 노동계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계에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지금 예. 집행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의 반발이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업들의 반발. 예. 예,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전히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데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더 지키는 것이 숙련된 노동자들과 그 기술력들을 보존하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예. 기업들도 당장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비용만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예. 정말 사람이 기술이고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예. 앞으로 개선하는데 예.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변화는 뭘까요? 태안 화력 사고 현장만 보면은 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거나 배려한다거나 예.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되지 않은 시설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최소한 그 공공기관인 발전소에서 그렇게 끔찍할 정도의 작업 환경들이 유지됐다라는 거에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분노했던 건데 예. 최우선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작업 환경을 돌아봤으면 하는 예.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네. 그분들의 조문의 그런 열기를 그대로 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예.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잠깐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이 중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서
일단은 기업들이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일단 짚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업들이 분노할 사항인가, 그렇게 민감한가, 이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하거든요. 네. 평론가님. 자, 도대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바뀌었길래 기업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하청에 재하청을 못 주도록 했습니다. 예.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 하청을 받아서 하는 예. 업체들 또 재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신들의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재하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예. 하청 업체들이 재하청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하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싸게 재하청을 주면 자기는 중간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이윤만 취하면 예.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직접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실제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고용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다 접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거 이외에 지금 이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라는 게 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산업재해의 예방조치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골라서 그런 업체에만 일을 이제 주겠다. 이제 이런 예. 이제 얘기인데 예. 예, 이제까지는 그런 요건이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거 요건을 갖추려면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이제 반발할 밖에 없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갖춰야 하지만 그게 이제 비용 문제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직고용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예. 직고용은 어찌됐건 본인 기업 내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직 직원들이 예.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고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하청을 주게 되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 이윤을 남겨야 되고 예. 이제 그런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다 대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런 장치들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 이 평론가님께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구녕이 포도청이니까 나가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면 최소한 노조라도 있다면 이런 사업장이나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게 사람을 네. 일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 아닐까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예. 이게 이제 퇴행 현상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젊었을 때 취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 하다못해 대기업에 뭐 운전기사 하는 분들도 다 정규직이었어요. 맞습니다. 청소하는 분들도 예. 다 정규직이었고.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민간기업도 그렇게 바뀌었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이제 민영화, 예. 뭐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IMF 민영화. 이후서부터예요. 예. 예. 그 공기업 민영화 되면서 이제 기업이 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발생한 문제잖아요. 예. 자, 그래서 본질을 따져가자면 사실은 그 민영화 조치부터 잘못됐던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당장.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예. 그다음에 하청에 재하청 막 들어가는 거를 이제 차단하고 그나마 이제 하청 정도에서 머물도록 하고 예. 뭐 이런 조치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기성세대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 예. 오히려 퇴행시킨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손해가 결국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가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뭐 아들, 딸 또 뭐 손자, 손녀들 보게 되면 예.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느냐? 물론 예. 정상적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마땅했을 그러한 체제들을 지금까지 네. 몇십 년입니까? 거의 그 20년 넘게 20년. 이렇게 지속하면서 그야말로 그 중소기업과 그 이하의 그 소기업들은 살 수 있는 그 근간이 허물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은 되잖아요. 일자리들은 네. 사라져 버렸고 네. 그 상황에서 수많은 저임금 불안한 노동자들만 이제 양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니 네. 이제 그걸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돈이 더 들어가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기업의 상황도 그렇고 예. 공기업의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이 회사들은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뭐 이 회사의 크기도 이제는 글로벌급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예. 다들 회사들이 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조건은 그러면 우리가 저 청년 시절에 느꼈던 거, 우리가 겪었던 경험했던 거 이상으로 조건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더 열악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서라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예. 뭐 당장은 지금 이제 일단은 공기업부터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죠. 지금 우리 뭐 작업 중지권 강화된다, 그리고 재하청 금지된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킬지 모르는 게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영계들의 반발이 저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경영계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최초의 모기업, 예. 그다음에 하청, 재하청 이게 상황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 최초의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그 기업, 그러니까 모기업 같은 경우에 가능한 한 직고형을 좀 늘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 하청, 재하청 업체들이 보면 영세 업체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단기간에 정부 지원도 좀 해야 되겠으나 사실은 원래 이제 하청을 주는 기업, 이제 그쪽에서 예. 사실은 이런 부분도 비용 부담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저 경영계의 반발을 정리해 놓은 그래픽 중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뭐가 제가 좀 허탈하냐면 산재사망시 사업주 형별 강화 부분에 밑에 보면 현행 사업주 벌칙 수준이 낮지 않다. 선진국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 아닌데 어떤 선진국과 비교인지 모르겠어요. 영국과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비교하면은요 사업주는 그냥 망하거든요. 망하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징벌적인 그런 당연하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미국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좀 징벌적 필요하죠.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손해배상을 통해서 청구하게 되면 상당히 큰 네. 비용들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어디랑 비교해서 이런 식의 주장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참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했다는 지적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정말 노동 현장을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문가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철원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네. 아직 뭐 합의가 완벽히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26일 심사 재개할 예정인데 현재 경영계와 정부 그리고 노동계 입장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로 입장차가 있는 건가요? 뭐 극단적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982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처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분리 독립이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정권이 그랬으니까 노동자 참여, 알 권리 이런 게 완전히 배제가 되었고, 예. 그래서 90년도에 원진 내의원 문송면 사태 이후에 일부 개정이 전면 개정이 한 번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28년 만에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예. 이거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 경영계는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있고 기업 비밀을 앞세우고 있고요. 예. 정부는 떠밀려서 연말에 다 보셨잖아요. 뭐 예. 누가 출석을 하면서 산업법 개정과 바꾼다는 등 예. 이런 식으로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산재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번 정권 뭐 촛불 정권이라 그러는데요. 촛불 정부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내세운 구호가 산재 관련해서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입니다. 예. 얼핏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럼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산성처럼 몇 % 이런 목표를 잡아야 될 게 아니고 예. 계량적으로 될 게 아니죠. 아무리 이게 슬로건이고 실제 내용이라 그러더라도 예.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죽어가는 부분들을 갖다 절반만 줄이겠다? 절반만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철학의 부재고 이게 이어져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경영계의 입장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예, 예. 이게 제가 현장에서 듣고 느끼는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 발전 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 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에 또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안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되는 이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변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아마 그 2년 전에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서울 지하철에.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 연말에 일어난 태안발전의 김용균 씨 사망 사고도 사실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원인이 비정규직이고 하청이고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예. 크게 놓고 보면 문제가 위험의 외주화. 예. 이게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 외주 작업 금지 이 조항에 22개 기업만 들어가 있는데 한 800~900명, 1000명 정도쯤만 해당이 되고 예. 이번에 사고를 당한 태안발전이라든지 구의역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예. 이런 위험 작업장은 이번 개정 그 위험의 외주화 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작업 중지권, 노동자 참여권 여전히 배제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예. 액수는 약간 상향되고 최고형도 상향되었으나 처음에 주장했던 하한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한선이 없으니까 상한선 아무리 높여놔도 솜방망이 처벌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법농단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예.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되는 예. 이런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평론가님하고 지적도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원청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또 외주되어 있는 회사를 또 만들어서 정규직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산업법 개정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 향후에 산업안전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예. 아까 산재 사망 반으로 줄이기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이 100% 건강한 노동력이라는 건 사실은 노사 모두에게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한 해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25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의 5% 정도쯤 돼요. 예. 근데 여기에 투자 조금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왕 카네기가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가장 수지 맞는 장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활동 중에서 결국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 예.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원청이거든요. 예. 그럼 이익이 많은 만큼 책임도 같이 커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 인식들이 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궁극적인 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철원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참 정말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자, 앞으로 우리 해결해야 될 과제 짤막하게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위험의 외주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험의 내재화. 그렇죠.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위험한 그 직종에 해당할수록 사실은 직영하고 이거는 직고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투에 비교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현장에 최전방에 나가 있는 전투 병력과 장비를 외주화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미국 군대도 외주화, 최정예군을 내보내죠. 외주화, 예. 후방 지원 부서는 외주화를 많이 하는데 예. 최전방에 나가 있는 전투 병력을 외주화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그 개념을 그대로 저는 이거 산업 현장에도 차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더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